안녕하세요. 서울 미주병원 송희룡 원장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엄마의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정란이 자궁에 자리 잡는 시기로 유산의 위험이 높은 시기죠. 아기는 4에서 6cm 정도로 성장하고 뇌세포 분화가 시작되고 신체 장기의 형태가 대부분 이때 완성됩니다. 약물과 환경에 가장 민감한 시기여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임산부의 60% 정도가 경험하는 입덧도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임신 초기의 산모는 임신 전과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신 초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확인하러 오는 시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신 테스터기로 먼저 2줄 확인하시고 나서 병원에 오시는데요. 너무 일찍 오시게 되면 아기집이 아직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늦어도 자궁의 임신 같은 비정상 임신이나 유산 가능성에 대해서 대처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기집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마지막 생리일 기준으로 해서 5주에서 6주 정도 되는 시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시면 일단 아기집의 크기나 위치, 모양 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궁의 기형이나 자궁과 난소의 혹을 확인하죠. 그 이후에 병원에 오는 시점은 상황에 따라서 산모분들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산모분들이 가장 흔하게 느끼는 증상은 복통입니다. 아기집은 커지는데 자궁은 아직 늘어나지 못하고 눌리면서 생리통 같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생리통 같은 복통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거나 설사나 구토를 동반한다거나 진통제도 듣지 않는 복통이라면 그때는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아니라도 다른 복부의 장기나 난소의 문제로 생기는 통증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피가 비치는 것 때문에 걱정인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아기집이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되면서 착상혈이라는 것이 비칠 수 있습니다. 아기집이 엄마의 자궁에 착상하면서 혈관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미세 혈관들이 터져서 피고임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출혈이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피가 비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또 임신 초기에 질 분비물이 증가하면서 자궁 경부 입구가 자극을 받아서 경부에서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신 초기의 출혈이 다 자연스럽고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출혈량이 많은 경우나 통증과 함께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하는데요. 절박 유산이라고 해서 출혈이 생기면서 유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절박 유산 상태를 빨리 발견하면 질정이나 호르몬 주사로 최대한 유산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출혈이 보이면 병원에 바로 가서 그 원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신 중에 태아를 생각해서 몸이 아프고 열이 나는데도 꾹 참고 버티는 산모분들이 많으신데요. 임신 중 특히 초기의 고열은 태아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태아의 신체 기관이 활발히 형성되는 임신 초기에는 산모의 고열이 척추 이분증이나 문외아 같은 신경관 결손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기형, 복벽 결손과 구순열 등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체온이 38도 이상 올라가면 타이레놀을 드시고 열을 내려야 합니다. 열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 병원에 가서 열을 내리고 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신 초기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술이나 약을 먹었는데 아기에게 나쁜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8주 이전에 먹은 약이 아기에게 기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8주까지는 음주나 흡연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때부터 조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간에는 임신부 금기 음식에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매운 음식, 알로에, 팥, 율무, 녹두, 감, 파인애플 등등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 정도로 태아에게는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운 음식이 태아의 아토피를 유발한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지만 산모의 소화불량이나 식도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 정도입니다. 콜라 같은 가당 음료는 혈당을 올리고 라면 같은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는 음식이죠.
그러나 매일 먹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드시는 것은 임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임신 중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태반 혈관을 수축시켜서 태아에게 전달되어야 할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유산, 사산, 조산, 태아 알코올 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술은 섭취량과 횟수 모두 태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술은 한 모금도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흡연 역시 태아에게 저산소증을 유발해서 태아의 발육지연이나 미숙아 출산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많은 분들이 커피 섭취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임산부의 일일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200에서 300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커피 전문점의 작은 사이즈 커피 한 잔의 카페인 양은 1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임산부 권장량의 한 60에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임신 초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있어서 산모들이 마음을 졸이게 되는데요.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드시고 싶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식후에는 30분 정도의 산책으로 운동도 하시면서 일상의 여유를 즐기시는 게 태아에게는 더 이롭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뱃속의 태아와 건강한 열달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